자, 오늘은 커뮤니티에도 공지를 올렸지만 이 미드필더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6번 롤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고 홀딩 미드필더 한 명을 데리고 올 것처럼 보이는 첼시가 지금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선수들이 라이스, 우가르테, 라비아도 있지만 뭐 카이세도까지 있거든요. 요런 거에 대해서 커뮤니티에 설문조사를 올렸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어떤 의견들이 있었고 저는 또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라이스인데요. 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자, 의견을 하나씩 보면은 일단 PL에서 검증됐다라는 거, 이거를 굉장히 높게 보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자,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 뭐 라이스로 가는 게 맞다, 홀딩도 가능하고 센터백, 그러니까 실제로 라이스라는 자원이 첼시에서는 센터백으로 일단 기용이 됐었고 유스 때부터 웨스트햄으로 넘어가도 센터백으로 활약하다가 이 수비형 미드필더로 뽑혀나면서 이 포지션을 변경하면서 터진 자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높게 사는 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빵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자연스럽게 우측이 됐든 좌측이 됐든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첼시의 이 성향으로 봤을 때 특히 포체티노는 공격들이 강한 압박을 가져가지고 이 수비에서 커버가 정말 많이 돼야 되거든요. 수비형 미드필더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센터백 출신이고 이 뽀백보호가 워낙에 잘 되던 이 데클란 라이스로 가는 것이 좀 안전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고, 이제 뭐 여러모로 봤을 때 뭐 PL 검증도 끝났고 실제 첼시 생활도 했었고 아직까지 뭐 마운트, 제임스 이렇게 같이 활약했던 선수들이 남아있는 첼시로 온다 그러면 여기 이제 리더십이라고 적어주셨지만 이 첼시 커뮤니티를 이제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하는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일단 영입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요. 일단 엔조에 큰 금액을 썼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엔조에 1600억을 넘게 썼는데 여기에 말도 안 되는 돈을 들이면서 또다시 뭐 투자하겠느냐, 요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런 의견들은 정말 많았습니다. 1600억이 넘는 엔조를 들이고 또다시 1000몇백억이 넘는 라이스를 산다는 건 미드필더 보강에만 돈을 다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어렵다고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좀 현실적인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라이스가 오면 좋지 않겠느냐. PL 검증도 끝났고 여러모로 쓸만하지만 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좀 강경한 의견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도 예상하는 영입 예상은 일단 1억 파운드는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PL 레코드에 준하는 1600억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기준으로 잡고 조금 위던가 아니면 조금 아래일 것 같지,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900억이 되든가 700억이 되든가 이런 일도 없을 것 같고, 뭐 웨스트햄 쪽에서 처음 얘기했던 뭐 2000억이 넘어가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데클란 라이스가 어려운 이유 중에는 아스날이 있거든요. 일단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자카가 이탈을 하고요. 자카가 이탈을 하면서 좀 더 젊고 유망한 홀딩 미드필더 내지는 미드필더를 보강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라이스가 되는 거죠. 요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데클란 라이스의 선택이 정말 중요한데, 이제 첼시가 있습니다. 뭐 첼시도 말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캉테도 아직까지 재계약이 안 됐고 코바치치는 이탈할 걸로 보이고 치크도 이탈할 걸로 보인다 그러면 데클란 라이스가 첼시로 오는 거 뭐 그렇게 이상하진 않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데클란 라이스의 선택인데요. 챔스를 나가고 있는 아스날, 거기다 리그 우승까지 도전했던 아스날로 가는 것이 지금 당장 무너져 있는 첼시로 가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이거든요. 첼시 팬인 제가 봐도. 거기에 아스날은 아르테타 체제로 계속 갈 것으로 보이고 아스날의 아르테타가 라이스를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직 포치의 오피셜도 나지 않은 첼시는 감독의 신임을 받을지 말지 불분명한 상태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아스날이 굉장히 유력할 것이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아스날이 너무 높은 금액 때문에 물러나지만 않는다면 이 영입 예상에서는 아스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카이세도인데요. 사실 카이세도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이 정말 황금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급부상한 자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써주신 분도 낭만으로 치면, 그러니까 뭐 여러모로 봤을 땐 라이스도 좋고 뭐 여러모로 따져봤을 땐 그렇긴 하지만 엔조 짝으로는 카이세도가 어울릴 거라고 보시는 거거든요. 카이세도를 많이 원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포체티노의 성향을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체티노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쓸어주고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다 빌드업하려 하고 올라가면 일단 뽀백을 좀 보호하고, 그러면서 측면도 지원이 되고 중앙도 지원이 되는 이제 수비적인 자원을 좀 원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뭐 옛날에 뭐 다이어가 좀 올라가는 느낌이나 윙크스, 뭐 무사 덴벨레 요런 과들이 정말로 그랬기 때문에 좀 요런 자원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시는 것 같은데, 카이세도는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활용 가치를 먼저 보겠습니다. 3번으로 해놓긴 했지만 활용 가치를 먼저 보면, 요즘에는 원래 이제 3백을 쓰던 포터의 체제가 넘어오면서 데제르비 감독은 3백과 4백을 병행해서 쓰거든요. 여기서 재밌는 건 카이세도의 움직임입니다. 카이세도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나오지 않으면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을 주로 맡아주는데 이게 미드필더냐 풀백이냐 요거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이제 크로스 덕인데요.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움직여주고 크로스를 좀 이렇게 올려주는 역할을 맡아줄 수 있고, 카이세도는 주로 이제 일로 들어가면서 오른쪽 공간이 비어있는 곳에서 수비를 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스타팅 라인업을 보면 크로스가 미드필더로 나올 때가 있고, 뭐 카이세도가 풀백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크로스가 이제 풀백으로 나오거나 윙백으로 나오면 카이세도가 미드필더로 나오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임스가 존재합니다. 구스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렇게 됐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제임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미드필더로 들어가주는 인버티드 풀백이 가능하기 때문에 카이세도가 이제 제임스하고 조금 이렇게 좀 스위칭을 가져가주면서 이렇게 축구를 하면 좀 더 뒷공간은 단단해지고 공격적으로 나가는데도 좀 포치가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카이세도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를 봐야 되는데요. 카이세도라면 싸느냐? 그건 아닙니다. 카이세도도 1100억에서 1300억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 시즌에서 한 시즌 반 정도 검증된 자원이 한 1300억에서 1000억이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조금 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챔피언스리그나 이런 데서 증명이 됐던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비싼 이적료라는 거에서는 부정할 길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SNS 파동, 아직 이적이 되지도 않았는데 SNS에 올리면서 이 브라이튼 팬들에게 지탄을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첼시로 와갖고 그런 문제를 일으켰던 자원들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걸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들이 여기서도 이제 나오지만, 라이스가 안 된다면 카이세도, 혹은 라이스가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카이세도, 뭐 이런 분이기 때문에 비싼 이적료는 라이스하고 거의 비슷한데 원하시는 거는 라이스를 주로 원하고 있기 때문에 카이세도는 약간 차선책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차선책의 금액이 라이스하고 뭐 이적 시장을 열어봐야겠지만 200억에서 300억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이 검증이 된 라이스를 원하시는 분위기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걸리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영입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요. 영입 예상은 간단합니다. 이 맥알리스터가 리버풀로 넘어가게 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생각보다 여기서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7천만 파운드 정도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맥알리스터 딜 하나로 브라이튼은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좀 잔류각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나가버리면 브라이튼도 다음 시즌 축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맥알리스터를 통해서 큰 돈을 벌어내면, 물론 리버풀에 그렇게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헐값에 나가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다면 좀 잔류각을 잡지 않을까. 실제로 2027년까지 계약 기간이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4년이 넘게 남았기 때문에 좀 카이세도의 딜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라이스의 차선책이라고 생각하기에는 글쎄요, 라이스만큼 어렵거나 라이스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죠. 웨스트햄은 지금 당장 라이스를 판매한다는 입장이지만 아직까지 브라이튼은 카이세도를 판매한다는 입장까지는 아닙니다. 뭐 얘기를 들어보겠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판매한다는 입장은 아니어가지고요. 오히려 영입 전선에서 라이스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은 우가르테입니다. 우가르테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리그, 그러니까 7대 리그라고 하죠. 7대 리그 중에서 아마 태클하고 이 인터셉트, 태클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1등을 먹는 지표도 있기 때문에 최상위권에 들어가고 있고, 측면과 뽀백볼을 해야 되는 포체티노 중심으로 본다 그러면 우가르테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옵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분의 의견은 간단한 것 같습니다. 9번 공격수도 어쨌든 영입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6번 노래만 모든 돈을 이제 쏟아부을 수는 없는데, 우가르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론되는 금액이 이제 4천만에서 6천만 유로입니다. 물론 이 금액도 크지만 1억 파운드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뭐 라이스나 1,000억은 무조건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카이세도보다는 일단 저렴하게 데리고 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애초에 포체티노 이 전술 자체가 수비적인 부분을 많이 본다 그러면 우가르테에게 돈을 쓰는 게 오히려 돈도 세이브하고 역할론적으로도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주신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비 지표가 유럽 최상위권에 올라가 있는 선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납득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봤을 때 우가르테 같은 경우에는 떠나는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뭐 안 나가겠다는 얘기도 없고, 그렇다고 재계약이 됐던 것도 아니고, 뭐 가격도 정해져 있고, 여러모로 뭐 바이아웃도 있고 가격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적이 현실화되는데 가장 현실적인 자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엔조 가격만큼 라이스에게 투자한다면 이게 과연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걱정들이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엔조가 1,600억, 라이스가 또 이제 1,600억, 이런 식이면 공격수는 큰 돈을 들이지 않던가 아니면 브로야나 은군쿠 체제로 가야 되거든요. 이런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우가르테가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제 요런 현실적인 좀 다른 각도로 보신 거죠. 코바치치 나가고 치크 나가고 캉테 재계약이 아직 불분명하다 그러면 우가르테가 됐든 라이스가 됐든 뭐 카이세도가 됐든 한 명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추가적인 영입이 있어야 되는데 추가적인 영입을 하기에 라이스와 카이세도는 너무 비싼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가르테가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리그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거, 카이세도와 라이스에 비해 리그 검증은 전혀 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굉장히 걸리는 부분입니다. 다음 시즌 미드필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포체티노 축구가 구현이 되려면 6번 롤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상황에서 우가르테가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거죠. 이 두 가지 의견은 상반된 것 같지만 결은 같거든요. 이제 위에 분의 의견 같은 경우에는 우가르테가 도박수고 아직 B클럽 경험도 없고 나이도 어려서 여러모로 중원을 책임지기에는 좀 불안한 느낌은 있지만, 여러모로 따져봤을 때, 현실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좀 더 어울리는 것 같다. 저 밑에 분은 그 의견을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신 거죠. 라이스 같이 엔조가 어차피 빌드업을 지시하고 중원에서 이 간격을 잡아줄 텐데 라이스보다 수비력이 높은 선수, 파이터형에 가까운 우가르테가 어울리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유형은 맞지만 리그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거, 요 부분이 좀 걸릴 뿐 전체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는 것도 우가르테인 것 같습니다. 자, 영입 예상을 해보자면 일단 리버풀이 한 번 더 걸립니다. 리버풀도 실제로 우가르테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첼시가 붙는다고 하면, 영입 경쟁을 붙는다고 하면 가장 직접적인 경쟁자는 리버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리버풀은 현재 메갈리스터에게 큰 돈을 쓴다 그러면 조금 관심도가 떨어질 거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큰 돈을 썼기 때문에 좀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인데요. 최근에 아놀드를 올리면서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 그리고 파비뉴의 짝으로 아놀드를 또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그리고 이제 포르투갈 쪽에서도 첼시가 경쟁에 나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봐도 첼시가 만약에 마음만 먹는다 그러면 가장 쉬운 영입은 우가르테일 것 같습니다. 물론 카이세도와 라이스에 비해서 쉽다는 거지 그러니까 선수 영입 자체가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경쟁자가 아직 뚜렷하게 없고, 뚜렷한 경쟁자가 될 만한 리버풀은 메갈리스터 딜에 좀 더 이 힘을 쏟고 있는 느낌이라서요. 첼시가 관심만 있다 그러면 우가르테 영입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다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오늘 커뮤니티에 공지를 올리고, 또 3천여 분이 넘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투표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의견 나눠주셔서 영상을 만드는데 좀 더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어가면서 여러분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또 더 좋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앙크TV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